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동부 지역의 동네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핵심 수건 사업들인데요.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역 행정과 정치권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전남 동부 지역에 약속한 지역 공약들은 모두 22개 사업입니다. 여수에 제시한 공약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 지원과 함께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국제공항 승격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순천에는 통합의과대학 설립과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지원 등 5가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에는 수소환원 제철기술 전환 지원 등 6가지 공약을, 고흥에는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6가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하나같이 지역사회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현안 수건 사업들입니다. 대선은 마무리됐고 이제 지역 공약 사업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실행 의지를 피워내기 위한 지역사회의 더 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양만권 자치단체들은 지역 공약 사업들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계 사업들을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의 경우 지역 미래 비전을 담보할 수소환원 제철 기술 전환 사업의 2050년 완료 계획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수소 생산 방식, 활용 방식 이런 것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면밀하게 이 방향을 정립해 가지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지시를 하면서 빨리 이 기술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전남 동부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제시한 공약 사업들이 임기 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광양 지금 현재 시장이라든가 또 의회 협조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남 도의 협조도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은 도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긴밀한 협력하에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들 간 입장이 엇갈리고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현안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자칫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중재 역할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대라든가 또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또 뭐 국제공항 또 우주방위산업 클러스터 국가선단 추가 지정이 우리 동부 지역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힘을 합치고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모색을 해나가야지 실현이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동부 지역에 내건 22가지 공약. 지속 가능한 지역 미래 비전의 기반이 될 성과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추진한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결산 심사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연구 용역임에도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회 보고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추경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했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을 두고 설립 방식 도출, 평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약 10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석유화학 산단이 있고 기름을 실은 선박이 자주 오가는 여수해역에선 매년 한 건 이상의 해상화학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고를 막기 위해선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합동 대응 훈련이 시행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선박 충돌로 유출된 오염물질이 바다 위에 긴 띠를 이뤘습니다. 해경 방제함이 확산을 막기 위해 오일 펜스를 두르고 중압포도 발사합니다. 즉시 환경부의 분석차, 여수시의 대기오염 측정차도 투입됩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를 가정한 합동방제훈련을 마련했습니다. 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또 화재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해상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상의 사고를 담당하는 쪽과 해상의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 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수 해역에선 해상화학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피해량의 60% 이상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에 사고가 나면 초기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4년 전 여수 산단에서 기름 130톤이 유출됐던 사고 역시 새벽 시간대에 일어났고 직원이 발견하기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를 취약 시간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관 협력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여수 해경과 여수시, 환경부 등은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 인지한 기관이 저희 기관에 전폐하면 저희도 즉각적으로 화학 방지함을 조치해가지고 해상으로까지 확산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긴급 군환 체제라든가 방제 체제가 도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수에서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 훈련. 주최 측인 안전원은 전국 항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소방본부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무경 전남도의원은 여수산단이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런 대전환 과정은 구조적 변동성과 안전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예방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장 대응 기관과 소방본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안전점검과 작업자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뛰고 걷고 땀을 흘리며 몸과 마음을 깨우는 특별한 수업이 전남의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체력은 물론 학업 집중력까지 높아진다는 현장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최고 수준인 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전남교육청의 실험을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운동회라도 열린 듯 왁자지껄한 목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짝을 지어 트랙을 걷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깁니다. 학생 체력 증진과 활력 향상을 위해 아침 수업 시작 전 실시되는 전남형 체육활동 기지개 프로젝트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아침 수업이 시작하기 전 일주일에 3회 40분 정도 체육활동을 실시합니다. 교내 인력뿐만 아닌 외부 강사의 체계적인 체육 강의도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에 소비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교우 관계라든가 학습 태도에 대한 변화라든가 학교 폭력을 낮춘다라든가 학생들은 운동으로 맞이하는 아침이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씩 피곤했었는데 피곤하지 않고 더 개운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남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3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 체력 건강을 증진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지금 낮아서 이런 비만율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좀 운동량을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점심을 활용해서 좀 그런 어떤 신체 놀이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전남교육청은 현재 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지개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별 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체육 활동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체 건강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추이를 좀 분석을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 또 우리 체육 선생님, 영양 선생님, 또 보건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협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바꾸는 학교들. 학생들의 건강한 학업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2년 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유혈 진압된 한국노총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 위원장과 김준영 전 사무처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임단협에서 유리한 교섭을 위해 불법적인 농성을 했다며 정글도 등 위험한 흉기를 도구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특별법에 따른 국가 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5명의 위원들은 공공주도 사업 방향에 대해 찬성했고 대상지 발굴과 이익 공유 등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 하반기부터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해 해상풍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마는 아니지만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남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전남의 경우 본격적인 장마는 다음 주 후반쯤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양산으로 햇살을 가려도 보고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막 아래 섰습니다.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으며 흐린 날씨에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눈만 빼꼼히 내갖고 안 죽으려면 그래야지 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그렇게 굉장히 덥네요. 무더위 속 제주에서는 벌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 이른 장마로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릅니다. 내일부터는 전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장맛비는 아닙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자리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원인입니다. 전남과 광주에 20에서 80mm, 많게는 전남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비를 뿌린 뒤 14일 늦은 오후부터 잦아들겠습니다. 장마는 정체전선에 의해서 비가 여러 날 이어질 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동쪽 해상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강수대가 북상해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15일과 16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우디비 몰고 온 수증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풍 강도와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남부지방의 장마는 태풍이 지나간 뒤 19일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변동성은 크지만 예보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다음 주 후반쯤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지역의 소방 간부들이 비상발령 동보 시스템으로 자녀의 결혼식 등 개인 경조사를 직원들에게 발송해 논란입니다. 순천소방서는 지난 9일 해당 시스템으로 고위 간부 자녀의 결혼식 일정과 계좌번호 등이 적힌 내용을 공지했고 같은 날 나주소방서 소속 한 간부도 자녀의 결혼식 일정을 발송했습니다. 비상발령 동보 시스템은 화재나 재난 등 비상 소집이 필요할 때 신속한 전파를 위해 구축된 알림망인데 이런 내용이 전파되자 일선 대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순천소방서는 논란이 커지자 직원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고 전남소방본부도 개선안 마련과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전 갈등으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고흥군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가방에서 현금 150만 원을 훔친 뒤 인근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일부터 더위가 주춤하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80mm로 많은 양이 예보됐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19도,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2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부터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며 해상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농촌지역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은행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가 거래 희망 동의서를 제출하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종합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관내 빈집 소유자 전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미 실태 조사를 통해 1,800여 채의 빈집 정보를 축적해 다음 달 말까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합니다. 순천 지역 복숭아 농장에서 탄저병 양성 반응이 나타나 지자체가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말 일부 복숭아 농장에서 탄저병 의심 증상이 발견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복숭아 재배 농가에 약재를 지원하고 오는 15일까지 농약 살포 교육 등 집중 지도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월등 지역에서는 복숭아 탄저병으로 전체 150헥타르 가운데 38.7%가 피해를 입었습니다.